마켓 무버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두 대형 마트가 이번 3분기에 다소 엇갈린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매장 리뉴얼과 프로모션 등 세부적인 전략이 실적의 희비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승기를 잡은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 4조 6,72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1,22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성장률 11.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마트 3분기 사업부별로 신장률을 보시면 트레이더스만 매출이 증가했고요. 할인점과 전문점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매출은 2% 성장하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3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이마트는 이번에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했습니다. 총 4개 점을 리뉴얼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이 또 방문이 늘어난 데다가 신규 고객 창출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에 아예 이마트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스타필드 마켓 죽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 8월에 리뉴얼 개장한 후 한 달간 이 기간 동안 방문한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9%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신규 고객 수도 180%나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뉴얼 개장 후에 한 달간의 매출이 전년 대비 48% 성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롯데쇼핑은 다소 아쉬운 성과를 내놨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에 국내 마트와 슈퍼 사업의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4,296억 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15%가량 감소하면서 474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롯데마트 할인점, 이 기존에 리뉴얼을 하지 않았던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5.9%대 감소세를 보였고요. 슈퍼 매출 역시 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기 침체 영향이 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로서리 중심으로 리뉴얼을 진행했던 마트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양호했습니다. 매출이 5.6%가량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료품 중심으로 새롭게 전략을 짜서 만들어낸 그랑 그로서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롯데마트의 성장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2%가량 성장했고요. 특히 베트남 사업 지점에서 11개 분기 연속 실적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측은 베트남 마트 사업부를 그랑 그로서리와 같은 이러한 포맷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마트 사업들 전반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데다가 온라인 사업의 그 비중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전략 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로서리 강화를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다음 분기에는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양식품입니다. 2.6% 넘게 상승하면서 5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즈음에 삼양식품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수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맞아요. 매출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YOY상 31% 정도 증가되었고 영업이익도 101% 증가되었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부분들은 논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이유는 해외 쪽 매출이 좀 많이 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체 매출에서 78%가 해외 쪽 매출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목표가가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데에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점수를 많이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양식품 어제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2.48까지 움직임을 상승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대상도 마찬가지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풀무원이 오늘 또 실적이 나왔어요. 풀무원도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먹거리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먹거리 쪽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계속 주가 움직임들 자체가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 좀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삼양식품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양식품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식품 쪽은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뭐 한국의 많은 좀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쪽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식품 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시죠. 원익홀딩스입니다.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2,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렸잖아요. 보니까는 5거래 연속 하락이 좀 깊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로봇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차세대 로봇 핸드, 그러니까 이 손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이 PGC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촉각 센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실시간으로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및 상업적으로 응용에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조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손을 탑재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휴머노이드다운 그러한 손을 개발하지 않았나, 로봇 손을 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이제 11월 초에 한번 이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그 시가 부근까지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주 회사다 보니까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실적도 괜찮고 왜냐면 로봇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영업이익을 잘 못 내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지 않았는데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튼튼한 재무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고 현재 지배자본 총계도 9,9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안정적인 자금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로봇 테마에 엮이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을 한번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되게 잘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28%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2,400원 정도 자리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400원 정도 찍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고 조금 시세가 이어지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추후 만약에 이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HMM을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HMM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많은 뭐 지수들을 보지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 특히나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0포인트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3,000포인트 이상 좀 3배 정도 올라갔었죠. 뭐 최근에 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도 좋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재밌는 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조, 그러니까 누적입니다. 예, 이번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2조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 2조 8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이제 고정자산이 됐던 유동자산이 되었던 거기서 나오는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만큼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해서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사업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유보율에 따른 그 유보율 자금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당히 크게 잘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다. 그거는 그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또 한편으로 또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HM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실적 또한 좀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이번 4분기 실적 기대하는 이유는 이번에 뭐 중국의 강군제에서 특별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 작년에도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정치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HMM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 상승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때는 흠슬라라고 불렸는데, 그죠? 그렇죠. HMM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박정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주기적으로 부각받듯이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관련 맞아요. 테마도 주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토류 어제 저녁부터 이야기해드렸죠. 시간외로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더라도 눌리면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생각같이 지금 딱 급등이 나왔다가 쫙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로 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좀 슬프네요. 네.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30원 이하로 2,2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때 2,6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토류 관련 테마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분명히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등락은 조금 있더라도 고점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600원을 혹여라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많게는 한 4,800원 정도짜리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눌릴 때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테마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생각이 나는데 네. 말씀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